지금 세션은 저희 파블릭 AI 수용으로 보신 인플루언 세션 잠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빌리 AI의 코파운더 이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토스트에게 예전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그때가 2018년도에 그때 블록체인 한 번 더 되게 많이 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신재훈 교수님이라고 화학변혁단을 교수님이 저희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학교나 기관들이 한창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컨설팅도 하고 많이 공식 사업을 했을 때 저희도 그때 같이 연이돼서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신은 아니지만 코스텍이 되게 정겨운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느끼지만 되게 계속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건물도 새로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때는 없었던 데 같은데 되게 여기서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대기업에서 먼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에 너무 큰 소리 들리는 거 죄송하게도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좀 끼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기업 통신사 쪽에서 IT 아키텍처로 일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게 벌써 6년째예요. IT에 대해서 설명, 컨설팅, 구축 사업, 사실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개발만 좀 할 줄 알면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록체인이란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일반 IT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는 AI 쪽으로 한국에서 오픈소스로는 가장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던 대만 다운로드 됐던 오픈소스 LLM도 하나 2년 전에 만들었었고요. 그때 당시 비전 소타를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글로벌로 좀 진출을 해야 되겠고 저희가 웹3적인 어느 정도의 색깔이 좀 이제 딱 필요한 시점을 왔고 그게 이제 하빌리 AI라는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다음 오늘은 제가 AI에 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LLM이랑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LLM이랑 에이전트 저는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구분을 이제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얘는 분명 다른 개념이고요.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LLM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건 어떤 훌륭한 뇌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데이터들을 넣으면 이게 정말 좋은 성능이 나올까 하는 고민을 하던 시기가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 세션 올림픽이라는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데이터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넣다 보니까 이게 정말 훌륭한 AI가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 LLM을 비로소 지금의 챗GPT에 들어갈 정도의 훌륭한 LLM을 이제 쓸 수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근데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서는 이게 학습이 아니라 이제는 출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학습의 시대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LLM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출원의 시대에는 이제는 AI가 어떻게 쓸까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다음으로 공개해주시겠어요? 그래서 학습의 시대에서 이제는 출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다음 넘겨주시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단순히 공유를 했던 게 가치를 되게 봤었던 포털 시대가 있었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창 핫했던 사이트 도시락 통계적으로 뭔가 해석을 했던 게 의미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AI가 학습을 하는데 쓰이는 걸로도 이미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데이터는 어쩌면 이제 정말 쓸 수 있는 걸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문제 주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올해 초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코스모스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월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그대로 옮겨놨고 거기에 물리적인 법칙들을 다 적용시켜 놓음으로써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이제는 데이터가 현실 세계인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네, 가상 세계에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찍어내고 그걸 다시 AI에 학습하고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가 더 이상 AI가 우리 사람으로부터 이제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제 에이전트 시대에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다음 문제 주겠습니다. 에이전트의 정의는 아직까지 학계에 나와서 정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율성분과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앞서 LLM과 정말 에이전트는 다를 수 없는 게 바로 저 세 가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주시겠어요? 네, 에이전트의 구조가 기존의 LLM이 일정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썼다면 에이전트가 된다면 좀 더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저건 우리가 어떠한 LLM의 뇌를 가지고 이제는 기능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펑션이나 툴 같은 스킬이 연결되고 그리고 지식 베이스의 나리지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페르소나 그런 것들 그리고 어빌리티라는 건 이 사람의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과 같은 구조를 띠게 되는 걸 이해합니다. 다음 문제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에이전트는 우리가 사람과 같은 행위 주체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구글이 한 달도 안 됐죠. 4월 초에 발표한 A2A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프로토콜을 냈어요. 그리고 엔트로픽 우리가 많이 이제 쓰실 때 클로드라는 AI를 만드는 곳에서 MCP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OS는 엔비디아나 로보틱스 쪽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미 글로벌하게 오픈소스에서 시작해서 산업에서는 이제는 하나의 표준 프로토콜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LLM만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에이전트 관점에서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노션, 피그마, 우리가 많이 쓰는 후탕이나 깃허브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AI를 낸다고 하면 되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에이전트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AI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것 애플리케이션이 그대로 에이전트가 되지 않는 거죠. 다음. 네,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오해는 LLM 시대가 처음에 올 때 되게 국내에도 스타트업들이 되게 한참 많았어요. 그때 LLM은 돈 있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막 넣으면서 학습을 시켰지만 돈이 좀 없는 기업들은 도메인 특화된 데이터만 갖고서 스몰 LLM을 만들면 이게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능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오픈AI가 조단위의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데이터의 레이블링하는 그 수많은 노동자들로 해낸 승리가 지금의 챗GPT이죠. 그래서 이제 거대한 LLM, 슈퍼 LLM을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전트 시대에 넘어오면 과연 똑같이 슈퍼 에이전트가 나올 것인가? 되게 아직도 되게 생각들이 많은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 생각도 많은 업계에서는 에이전트의 경우는 슈퍼 에이전트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에이전트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결국 에이전트가 어떠한 DB에 접근을 자유롭게 하고 어떤 API를 다 쓸 수 있다는 막대한 자원이 되고 그거에 대한 보안 관점의 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이전트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는 챗GPT에다가 세말판 하려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개입된 서비스 에이전트를 이용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주관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슈퍼 에이전트는 LLM의 독점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슈퍼 에이전트가 등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이걸 많은 회사들이 타파하고자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발표했었던 회사에서 가장 첫 번째 파트너십으로 프로 AI라는 상업용 여러 에이전트의 역할을 부여하고 일을 시키는 걸 파트너십으로 발표를 했고요. 물론 로보틱스가 아직은 아니지만 로보틱스 여전히 멀티 역할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일을 한다는 과정에서 이쪽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랭그래프 같은 데나 구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코사이언티스트, 올해입니다. 올해 4월에 코사이언티스트라고 우리가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쓸 때 논문 리서치부터 요약하고 저희가 서로 리뷰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 이제 실험 아이디어 내고 그 실험을 실제로 설계하고 그 이전의 과정들을 여러 역할을 가진 사이언티스트를 가지고서 이제 수행했고 스탠포드에서도 이걸 잘 썼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는 에이전트가 단일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 멀티 에이전트 조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 자명한 사실이 된 거죠. 다음.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드웨어 AI라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내용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 AI 에이전트들이 결국 협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다음. 미래에 제가 보고 있는 에이전트 사회는 이제는 거의 수억 개 이상의 조단위의 정말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을 위임하는 새로운 노동 위임 사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단계로서 지금은 AI로 이제 우리가 누구나 쉽게 에이전트를 만들어보는 빌드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로는 이 연결하는 자유롭게 연결되는 커넥트 단계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이들끼리 하나의 경제적인 뭔가 구조를 띠는 소사이티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가 인간이 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동화를 인간이 설계를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기계가 직접 설계하고 기계가 그거에 따라 일을 할 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그게 정말 fully autonomous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우리가 슈퍼에이전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컴퓨팅의 제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올해부터 멀티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여기 역시 개발자들이 개입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미션, 내가 뭔가 디파이 쪽에 투자 포트를 만드는 미션 하나 정해놓고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걸 개발자들 개입자가 다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변수가 있을 때마다 워크플로우를 매번 사람이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지 않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이 에이전트에 말씀드린 자율성을 부여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플래닝 단계에서 워크플로우가 어떠한 환경이 바뀔 때마다 변수가 생길 때마다 그걸 직접 에이전트가 새로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궁극적으로 에이전트 소사이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AI가 하나의 사람처럼 경제적 주체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는 세부적인 요소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근데 세 가지가 저희가 웹3 프로젝트의 온보딩, 이번에 솔라나에 온보딩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챗GPT랑 1대1 대화를 나누지만 아마 여러 에이전트들이 한 채팅방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녀석이 그 녀석인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수처럼 저 한 명을 놓고 에이전트 3명이 사실은 한 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이전트의 신원 증명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트러스트리스한 부분에서 웹3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큰 모델 영역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비즈니스 얘기를 왜 꺼냈냐면 결국에 제가 보고 있는 미래는 AI 에이전트라는 걸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그 에이전트가 발행한 토큰을 써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비즈니스 때도 우리가 데이터의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상대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저 사람한테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걸 이용해. 에이전트는 그 데이터를 심지어 학습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토큰을 써야 되고 그걸 이제 에이전트끼리도 거래를 하는 게 열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오 영역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의 블록체인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는 다오 체제에 대해서 열광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결국에는 관계고 그 네트워크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이너서클이 결국 다오를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AI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찾고 어떤 미션을 달성하면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싱해야 되는데 내가 저 에이전트랑 친하니까 같이 일해야지라고 하진 않겠죠. 네, 결국에 궁극적으로 생산성, 효율성을 에이전트는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오라는 체제가 에이전트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가 단순 AI 솔루션이 아니라 AI 서비스가 아니라 이 웹3 이번에 프로젝트로서 해외 펀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AI 쪽, 에이전트 쪽을 하시게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부분을 좀 같이 저희랑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